네, 저번에 공판 준비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판 1회 기일입니다. 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네. 네,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네,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본인이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네, 주거지가 맞습니까? 예, 네, 등록 기준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입니다. 네, 주거지가 등록 기준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주거지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단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신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시고. 괜찮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네, 오늘 절차는 공판기일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요지 진술 한 3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별로 네, 변호인 의견이 각 2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셨던데 입증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지 의견을 듣고 변호인들의 의견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에서 기소요지 진술하시겠습니다. 예, 장우성 특검보가 공소요지 간략하게 진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 검사들이 PT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 박성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박성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관한 범행이고, 세 번째는 이에 부수한 피고인 박성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범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위증입니다. 이하 내용은 파견 검사들이 PT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재욱 검사입니다. 예,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670호 피고인 박성재, 피고인 이완규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 측 공소 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박성재,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지위, 양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 김건희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시간 관계상 윤석열과 김건희로만 약칭하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인간하여 근무하던 중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당시 초임검사였던 윤석열과 2년간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년 대구고검장을 지낼 당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대구고검으로 자천된 윤석열을 다시 만나 근무하면서 또 한 번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였고 비상계엄 이후인 2025년 6월 퇴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과 건진법사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등이
순차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야당의 주도하에 국회는 총 3건의 최혜병 특검법과 총 14건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는데 당시 지지율 하락과 22대 총선 참패로 인해 요소 야대 상황이 더욱 가중되자 윤석열 정부는 이 두 특검법이 시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여 각종 수사의 피의자인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김건희와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무마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야당이 앞서 설명드린 두 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특검법 입법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특검법 수정안 설명 자료 등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전달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이던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이종섭의 변호인을 통해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공유받았고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는 명태균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명태균 사건의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